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기섭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림책으로 명상을 지도하면서 마음이 힘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이나 읽는 책 또는 어렸을 때 읽는 책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서점에 가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임상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그림책은 0세에서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책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이라는 의미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인은 성인의 눈높이에서 그림책을 읽어냅니다. 같은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층위에 따라 다른 느낌과 사유를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책이란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림책이 선생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는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림책의 책은 경향과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왜 어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림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이수지 작가가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거 아시죠? 이 상은 평생 동안 아동문학 분야에서 헌신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수상은 이수지 작가의 개인의 영예도 영예지만 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책 수준을 세계가 인정해 주었다는 뜻도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최근 그림책의 한 경향은 실력 있는 그림책 작가들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그림책을 선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가 생길 정도로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림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책을 구매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림책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림책을 구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림책은 아름다운 글과 그림의 결혼이란 말처럼 멀리 미술관, 전시관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인생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시적인 줄글과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환상적인 그림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그림책은 인생에서 3번 읽는다고 얘기됩니다. 제일 먼저 어렸을 때 그림책을 처음 접합니다. 유아에게 인생의 첫 책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여 자녀를 키울 때 그림책을 만납니다. 아마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때 그림책과 가장 친근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나이가 들어서 또다시 그림책을 접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읽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의 힐링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는 거죠. 그림책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림책 치유글쓰기란 강좌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그림책을 읽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짧은 글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림책이 매개가 되어 자신의 상처와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리고 해소하게 됩니다. 중년의 고단한 시기를 건너는 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림책을 읽으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감정의 정화와 통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림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살던 집은 도서관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즐겁게 도서관 나들이를 했으니까요. 주말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 덕분이지만 두 아이를 양쪽 무릎에 앉히고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었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림책은 바로 제 이야기라는 거였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 영혼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눈물을 쏟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눈물샘을 자극하던 그림책들은 지금은 저의 자산이 되어서 그림책으로 치유 작업을 할 때 더없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심신치유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게스탈트 심리치료 기법 중 문학시연 기법이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준비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림책을 읽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른 그림책이 노란 양동이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누군가가 숲속에 두고 간 노란 양동이와 주인공 새끼 여우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겪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우는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이때가 지나면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로 결정하죠. 그러는 사이 매일같이 노란 양동이를 찾아가 양동이로 꽃밭에 물도 주고 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일주일이 되던 날, 자신의 양동이가 될 걸 철석같이 믿던 새끼 여우는 깜짝 놀랍니다. 양동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놀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짧지만 강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끼 여우는 노란 양동이와 같이 지냈던 일주일의 시간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울면서 떼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마음을 토닥이는 새끼 여우의 태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믿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노란 양동이와 함께 지내며 쌓았던 즐거움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새끼 여우의 존재론적 삶으로의 의식전환은 놀라운 반전이었던 거죠. 그림책 읽기를 마쳤을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책이 치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역동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이날의 생생한 체험은 그림책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고 지금 여기에 인지적 통찰을 제공하는 마음챙김 명상과 그림책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책 명상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치유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제3에서 만난 인생 그림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어른들이 그림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유 작업을 하면서 그림책은 세 개의 나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나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입니다. 그림책을 읽으면 우리는 과거의 어린 시절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어떤 분은 행복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와 조우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그림책에서 과거의 나에 이어 현재의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는 삶의 실마리를 푼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은 자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즉 미래의 나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림책을 읽으며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치유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느낀 건 대부분의 어른들이 성장 과정에서 온전히 어린 시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와 자책, 회한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참여자는 대가족의 맏이로 태어나 바쁜 부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 따위는 없었다며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또 어떤 참여자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지나치게 애썼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림책을 통해서 깨닫고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림책을 읽으면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하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당당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과거가 새로운 삶을 여는 동력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때가 저에겐 가장 뿌듯한 시간입니다. 어른들이 왜 그림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림책은 본래의 자기를 찾는 데 이보다 더 좋은 텍스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일깨우고 자각하도록 하는 선생님 역할을 그림책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그림책을 자주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은 고통을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이 어떠했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또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해주죠.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읽다가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하나 골라서 곁에 두고 자주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 다른 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세요. 아마도 그림책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도록 해줄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그림책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림책을 선생 삼아서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하고 쾌청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